첫 번째 네. 건강 적신호는 흰머리. 이게 뭔 말씀이십니까? 원장님 본인은 노화로 생기는 흰머리와 달리 건강 적신호로 생기는 흰머리는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노화로 생기는 흰머리는요, 40대 이후에 주로 또 어떤 특정 부위와 관계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건강 적신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흰머리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특정 부위의 10가닥이나 20가닥 정도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특정 부위에만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건강 적신호로 생기는 흰머리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 다시 검은 머리가 자라기도 합니다. 흰머리가 나는 부위에 따라서 위험한 질환이 다릅니다. 정중앙에 난 흰머리는요, 바로 뇌전증의 적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 어른들이 간질이라고 불렀던 질환을 그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뇌전증을 하고 새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질병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환이 네, 맞습니다. 네. 발작을 하게 되는 네. 이 뇌전증은요, 뇌에서 신경학적인 문제가 원인 모르게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발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뇌에서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뇌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 신호에 착오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발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마 중심에는 동맥이라는 경락이 흐르는 지점인데요. 그 동맥은 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이 동맥이 지나는 그 경혈에 지나가는 길을 보면 뇌와 척추로 이어져 있습니다. 뇌질환이 생기면, 뇌염이라든지 생기면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뻣뻣해지죠. 이걸 한의학에서는 각궁반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활처럼 뒤로 이렇게 휘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발작 증상들이 뇌전증의 증상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뇌전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신정혈이라는, 그러니까 정신이 머무는 정원이다. 그래서 신정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마 머리가 나는 부분을 발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손가락 반마디 정도, 그 반마디 정도 올라간 혈이 바로 신정혈입니다. 이 신정혈은 척추에서 이어진 동맥 혈자리가 잇몸으로 뻗어가는 지점에 위치한 혈자리로요.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신정혈이 제기능을 못하고 그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상 신호가 생기면 이 신정혈 주변에 10가닥에서 20가닥 정도의 그 뭉태기에 어떤 흰머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때 뇌전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뭉쳐서 고혈압의 옆머리, 이 광골이라고 하는 이 광대뼈에서 귀까지 가는 그 중간에 어떤 아치가 하나 있습니다. 궁이 하나 있는데, 그 윗부분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상관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자리는 족소양 담경락이 흐르는 혈자리입니다. 담은 간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간과 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간은 뭉친 것을 풀어주고 배설해주는 역할을 하고, 담은 스트레스를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흡수하는 음식물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노폐물들을 배설해주지 못하면 이것이 쌓이고, 또 간은 또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되는 작용을 간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담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옴짝달싹 못해서 고혈압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귀밑머리 양옆으로 상관혈 주변에 흰머리가 10가닥, 20가닥이 집중적으로 생긴다. 이럴 때는 고혈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통수 끝 중앙에 난 흰머리는요. 네. 바로 중풍의 적신호입니다. 이거 어떻게 중풍하고 관계가 있는지 흔치 않은. 얘기해 보세요. 네, 그 이유는요, 이것이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흐르는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족태양 방광경은요, 화면처럼 눈에서 시작해서 머리 위를 지나서 뒤통수를 지나서 척추를 따라 쭉 내려온 다음에 발끝까지 가는 경락인데요. 이곳에 기혈 흐름이 뭉치게 되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듯한 그런 증상이나 두통 등이 생기게 되고요. 계속해서 기혈이 흐르지 않고 뇌까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중풍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맥이 흐르는 지점에 천주혈이 있는데요. 천주혈은 뒷머리카락의 경계선, 그러니까 뒤통수 뼈에서 바로 내려와서 한 3cm 정도 아래에 있는 양쪽으로 있습니다. 중앙 양쪽에 있는 혈인데요. 뇌로 가는 경락이 흐르는 길목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혈 자리가 막혀서 중풍이 오게 되면 그 이상 신호가 천주혈 주변에 10가닥에서 20가닥 정도의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요. 이때는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의학 건강관상 첫 번째는 흰머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한의학으로 보는 건강 족상, 바로 발바닥 굳은 살입니다. 많이 걸으면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아무리 발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오더라도 굳은 살이 생기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기혈순환이 안 되니까 해당 부위에 계속 쌓이고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굳은 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굳은 살이고 어떤 게 뭐 그냥 일반적인 발바닥이냐 의심이 되실 때는요. 이 손톱으로 굳은 살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뭘로 찌르는 듯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강한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굳은 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다 아파요. 근데 포도알이 이렇게 딱 포도 껍질을 뚫고 나올 정도의 세기로 했을 때 어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아, 이건 굳은 살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 두 발을 이렇게 모았을 때 엄지발가락이 이제 머리 쪽에 해당되고 전신이 다 있네요. 예, 전신이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발에는 총 약 7천여 개의 신경이 모여 있고 60여 개의 자극점이 있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오장육부의 중요한 부위는 이제 반사구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발바닥 뒤꿈치에 생긴 굳은 살은요. 네. 뒤꿈치 갈라지는 분들이 또 생식선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라든지 자궁 이런 곳에 해당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고환이라든지 전립선 등에 해당이 됩니다. 발 반사구상 발 뒤꿈치가 여성은 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갱년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심하면 이제 난임, 불임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남자는 고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성기능에 저하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생긴 굳은 살은요,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엄지 여기에 딱 두뇌가 네, 있었잖아요. 뇌가 해당되죠. 예. 네. 그 아까 저보고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뭐 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한번 계시니까. 봐주세요. 네. 이 엄지 주변에 네. 이렇게 제가 눌러보면 네. 느낌이 있나요? 누르는 느낌은 있지만 그쵸, 아프거나 아프진 그러진 않죠. 않아요. 이런 부위를 누를 그런 데는 때랑은 아프죠. 다르죠. 벌써 네. 발가락을 피하시잖아요. 같은 세기로 누르는데 여기는 가만 계시고 여기를 누르면 아프지. 아파하시더란 말이죠.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시면 되겠다. 그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은 뇌의 어떤 그 기능 저하, 작게는 이제 어지럼증, 또 만성 두통이라든지 뭐 치매 위험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깨? 머리이고 이렇게 해서 어깨인 건가요? 네, 야. 어깨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네. 이게 보시면 양쪽 발의 새끼발가락 옆쪽으로 이쪽 오른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약간 두툼해져 있고요. 이쪽을 누르면 그 느낌이 없죠. 이게 바로 굳은 살입니다. 예전에 거기 이런 부위를 누르면 아프시잖아요. 그죠? 혹시 뭐 오른쪽 어깨에 비해서 왼쪽 어깨가 나쁘다든가 이런 둘 다 안 좋아요. 어깨가 안 좋아요. 네, 제가 또 이 테니스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이 모든 게 다 테니스 때문이에요. 새끼발가락 밑에 굳은 살이 네. 어깨 질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사구에서 새끼발가락 아래쪽이 양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은 오십견이 온다든지 회전근개 손상이 온다든지 여타 이제 어깨와 관련된 증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훈 선배님께서는 어깨 질환도 어깨 질환이지만
새끼 발가락 위쪽이 귀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 울림이나 난청 이런 부분도 굳은 살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들려요? 괜찮아요? 듣는 것 같아. 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한의학적으로도 저기가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경락의 이제 끝부분인데 족태양 방광경이 방금 그림에서 이 눈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 뒤를 타고 척추를 따라서 발까지 내려가지만 분지가 여기서 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새끼발가락이 귀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접혀지면서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기는 분도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손톱깎이로 깎아내기도 하고 칼 줄 같은 걸로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아프신 거죠? 심지어. 감각이 없습니다. 원인 질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굳은살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요. 중지발가락 아래쪽에는 이 폐에 해당되는 반사구가 이렇게 폭넓게 분포되어 있죠. 가볍게는 기침, 그다음에 천식, 기관지염부터 심하게는 폐렴, 만성 폐질환의 위험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상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사람 얼굴만 보고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얼굴을 볼 때 그 너머의 건강 관상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